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당선에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혼조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시각 조선, 우주항공, 드론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 줄어듭니다. 대출 규모 급증으로 인해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당선 후 머스크를 일컬어 특별한 사람, 슈퍼천재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확정된 6일, 테슬라 주가가 15%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 한국에 더 많은 비용과 역할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는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해 지난 4일 서명식까지 마쳤고 곧 국회 절차를 밟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재한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당선에 환호하면서 크게 상승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은 혼조 흐름 보여주다가 현재는 하락세 보여주다가 현재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좀 됐고 미국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상승의 흐름들이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투표 개표 결과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확실하게 이제 트럼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정확하게 그 입증이 좀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2.0 시대. 여기서 어떤 섹터가 수혜를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분석일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미국 시장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현재 나스닥은 이미 이제 신고가를 이제 갱신을 좀 했죠. 7월이 올해 이제 고점인데 나스닥은 이 고점을 이제 넘어가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신경제에 대한 어떤 상승의 어떤 탄력들은 미국 시장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를 좀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이제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7월의 고점이죠. 7월의 고점을 이미 오래전에 넘어선 지 오랜 상황이죠. 돌파 안착 이 시기하고 거의 일치를 하죠. 물론 이때 당시로 봤을 때는 나스닥의 상황하고 거의 이제 같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고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그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7월의 고점, 자 이제 코스피를 이제 보시면은 7월의 고점을 넘지를 못했죠. 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이제 헤매고 있고 또 이 투매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2단 하라고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우려하는 상황이다 좀 생각이 드는데
한국 증시 부분들이 지금 전체 60일 주기 사이클 약간 일시적인 혼돈을 보이지만은 이제 상승 방향으로 나름대로는 흐름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이제 급락이 됐을 때는 하루 일시적인 해프닝에 불과할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이 코스닥의 흐름들은 오늘 낙폭을 회복하기는 조금 더딘 부분들이 있지만은 더 이상 이제 빠지지 않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바닥을 서서히 좀 다질 걸로 좀 생각이 돼서 이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은 우려했었다. 트럼프가 집권을 2.0 집권을 하게 되면은 미중 패권이 더 강화가 좀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관세 정책 또 미국 우선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연관된 교역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피해를 볼 것이다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IRA 그다음에 이제 칩스법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다. 이걸 이제 폐지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상황 진행이 돼봐야 아는 거고 실제적으로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 공약 이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또 중간에 이제 타협이 됐던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100% 이행이 되리란 가정 뭐 이런 부분들은 약간 기울 수 있고요. 충분하게 이제 대응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면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전체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힘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간 이유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한 가운데 이 조선에 대한 협력을 강화를 좀 하겠다.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해서도 먼저 궁금증을 가지고 현재 문의를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퍼져지면서 방산에 대한 어떤 관련된 종목이 오늘 조선에 대한 관련된 종목이 크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현대힘스가 대표적으로 선박블록 관련된 조선기자재 업체, 선박블록, 배관, 조선기자재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크게 이제 반응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이 상승을 해주고 있죠. 조선기자재 중에서 제일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오리엔탈 전공이라든가 HD 현대 마린 솔루션 뭐 이런 세진중공업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동성 화인텍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그 현재 이제 M&A 된 현대 마린 솔루션하고 세진중공업 한번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발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현대 마린 솔루션은 서서히 완만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격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접근해도 뭐 눌림목에 접근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진중공업도 고점에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격이 높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후발주로 두 개를 약간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보시면은 현재 상한가 제외하고 상승률 상위 종목군 중에 이제 HVM이라는 종목이 약간 보이죠. 이런 HVM의 어떤 섹터를 잠깐 살펴보면은 HVM 부분들이 전체 어떤 흐름으로 보시면은 우주항공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잡힙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면은
이제 트럼프 당선 현재 승리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여러 참모 가족과 함께 또 여러 참모를 소개하고 그 중에서 트럼프와 일화를 소개하면서 트럼프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 현재 로켓 발사 장면, 로봇팔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봤다. 뭐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많이 좀 했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트럼프의 공을 인정을 좀 했고요. 또 트럼프가 현재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일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참고를 해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들은 우주 기업으로서 스페이스X 기업을 현재 일구어 나가고 좀 있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로봇을 만드는 것은 화성에서 로봇이 활동하게끔 한다, 건설한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튼 우주 항공 쪽으로 적극적으로 현재 밀어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이 대부분 급등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HVM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을 만드는 구리합금 소재, 항공기 이제 부품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수 첨단 소재를 만드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죠. 그래서 AP성이나 이런 종목까지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후발적으로 보시면은 AP성은 물론 이격이 좀 낮습니다만은 22% 정도 약간 높은 가격대에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은 현재 캔과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또 우주항공 부품 이런 이제 뿐만 아니라 현재 자체 항공 정비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인데 시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소개를 좀 한 것도 있고요. 또 UAM 시장에 또 강력한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갭상승의 아랫거리를 달았지만은 11%이고 넥라인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숨고르기만 진행이 되면은 충분하게 매력적인 가격대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에 오늘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이제 이 SBB 테크, 하이젠 RLM 부분이죠. 자, 하이젠 RM이라는 종목을 보면은 이 종목군 같은 경우는 범용 모터 국내 독과점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용 모터, 서브 모터,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고 신규 상장이다 보니까 약간 생소하게 느낄 수 있지만은 아무튼 오늘 최고 높은 상승률을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섹터로 보시면은 로봇 관련된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보시면은 자동차 다음에 지금 우주항공, 그다음에 트위터를 인수한 X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인수를 좀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좀 하고 있는 것은 XAI, AI 관련된 부분들에 좀 투자를 하고 있고 당연히 옵티머스라는 로봇 관련된 부분들도 투자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내다보는 것은 뭐냐? 분명히 그 인구 문제도 언급을 했고요. 특히 한국의 인구 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내에 3분의 1이 줄어들 거다 하면서 전 세계 돌아다니는 대부분의 인류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로봇이 등장할 거다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로봇에 거의 심취를 많이 좀 하고 있죠. 그런 이제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큰 어떤 이제 상용화,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만약에
지금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일어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용화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품주로 잘 알려진 SBB 테크 부분들이 상당히 현재 매력적인 가격대고 첫 번째 상승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뭐 탄력성이 낮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현재 보조 로봇 엔젤 로보틱스 이런 종목이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부품주는 SPG 부분들, 그다음에 SBB 테크 두 개가 좀 있기 때문에 또 신규주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로봇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트럼프의 수혜주는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일, 결국 인공지능하고 로봇, 우주항공 이런 쪽에 거의 집중이 되죠. 물론 조선, 방산 뭐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원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깔고 가는 거고요. 첨단 산업 쪽은 이쪽으로 인공지능하고 로봇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다. 결국은 테슬라가 하는 일, 곧 이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일이다. 여기다가 가상화폐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을 그대로 붙여넣기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올인한 이유는 단 하나다. 뭐냐? 자기 사업을 거의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도 이런 말을 좀 했었습니다. 처음에 스포츠카를 만들겠다. 돈을 벌어서 그걸 양산화시키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사업을 굉장히 극대화시키겠다 했는데 거의 트럼프의 올인을 좀 했죠. 자기 사업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드는데 일론 머스크가 2006년도에 첫 폼을 열고 2016년에 자율주행을 했고 2026년에 로봇 사업을 거의 활성화하는 기업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은 양시장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대선의 여파로 변동성이 존재하는 그런 하루인데요. 눈에 띄는 건 어쨌든 지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도 우주항공, 조선 이쪽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도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우주항공 관련인데요.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트럼프에 베팅했던 일론 머스크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오늘 상승세 나와주고 있는데요. 관련된 움직임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가상자산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했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으로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코인 시장에 출렁이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또 향방도 궁금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이제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네. 시장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한번 앞으로 트럼프에 대한 수혜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해준 부분들은 당선 소감을 받긴 자리에서 현재 머스크는 새로운 스타라고 거의 치켜 세우다시피 좀 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보시면은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리는 현재 재활용이죠. 로봇팔 발사대 이런 장면을 유심히 봤던 거죠. 그런 이제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고 일론 머스크는 현재 뭐든지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가장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먼저 떴던 부분들이 이제 우주항공 쪽 관련된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우주항공 쪽에 이제 국내 수혜주로 보면은 한국 항공우주 부분들이 가장 독보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KF-21, FA-50 이 기종을 좀 생산하는 업체로 좀 많이 좀 알려진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우주항공 관련된 분에서도 약간 한화한테 헤게모니를 약간 뺏기는 부분들도 없잖아 좀 있고 경쟁 업체가 상당히 많이 난립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주항공에 대한 기술력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업체가 이제 방산으로서 우주항공으로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벌써 이제 신고가를 오랫동안 박스권을 보여주다가 신고가를 갱신을 좀 하려고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 앞으로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관련 특징주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보시면은 셀트리온하고 삼성이 ADC 부분에 대한 ADC 신약 개발소로 대변신을 하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바이오 오리지널 복제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은 이거의 성분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임상 실험에 통과를 해서 싸게 이제 공급하는 그런 걸 좀 했죠.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포 배양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더 한 발 더 나가서 약물 항체 결합체 부분들이 현재 ADC인데 신약 개발 쪽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현재 탈바꿈 하겠다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는 트렌드가 명확해지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ADC 신약 개발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뭐 알테오젠 이게 이제 삼총사로 많이 좀 알려졌죠.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물론 그 약물항체 결합체도 있지만은 부분적으로 이중항체나 이런 플랫폼 기술도 별도로 가지고 있고 또 시총이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보다는 시총이 작은 그런 후발 종목을 언급을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ABL 바이오를 현재 눈여겨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차트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서 박스권 그다음에 한 번 더 약간 더 치고 올라갔다가 박스권 채널의 이제 중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트럼프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 장관이 지금 이제 케네디 후손 케네디 주니어죠. 이 사람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와줄지는 상당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이오 쪽에 정책적 전환을 좀 실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ABL 바이오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부분에서는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을 좀 했고요. 규제를 완화를 좀 실시한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이
강세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가상 자산을 이제 합법화하는 부분들. 예전에는 비트코인은 뭐 투기다, 거품이다, 보존 가치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식으로 바뀌었지만은 지금은 많이 인식이 좀 전환이 돼서 STO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중앙화폐 대신 우리는 중앙화폐를 반대한다. 민간 화폐인 비트코인을 선호한다 하고 명백히 밝혔죠. 약간 뭐 충격적인 부분인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가상 자산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모든 것을 현재 디지털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 트렌드에 맞춰서 그 실물 자산의 모든 것에 대한 가상 자산화 이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SBI 핀테크 솔루션즈 이걸 이제 주목하는 것은 SBI 그룹하고 가상 자산 중리인 리플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증권 관련된 부분하고 리플하고 소송전에 좀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풀릴 걸로 좀 생각이 되고 리플에 대해서도 최대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 또 SBI는 국내에 좀 상용한 관련된 어떤 그 금융업체인데 자회사 중에 하나인 SBI 핀테크 솔루션즈가 이런 이 핀테크 솔루션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거의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좀 더 붙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부정적 시각을 좀 바라보고 있지만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리플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 시각은 조금 자제하시고 객관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빅테크도 뛰어드는 AI 신약 개발 이런 내용인데 성공 위해서는 연합학습이 협업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것이 있는데 빅테크 기업이 왜 AI 신약 개발에 이제 뛰어드느냐 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 빅테크 기업은 이제 구체적으로 산업에 이제 뛰어들어야 되죠. 그런데 산업에 뛰어드는 것 중에서 가장 돈이 되는 부분들이 현재 의료 쪽, 제약 바이오 쪽, 그다음에 금융 쪽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시장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뛰어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돼서 빅테크 AI 기업들이 신약 개발을 위해서 AI 도움을 받는 그런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좀 해주고 있다 하는 거기 때문에 AI에 대한 산업별 적용의 첫 번째 수혜주는 신약 개발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신약 개발을 하는지 요거에 대한 것은 잠시 후에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예. 미국에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뭐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는 하지만 예. 그럼에도 AI에 대해서는 뭐 누가 당선이 되든 어쨌든 그 부분은 시장에서의 수요는 강력한 것 같은데요. 오늘 예.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자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지 요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AI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좀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이제 결합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증권사 HTS가 있잖아요. 그러죠. HTS를 이 프로그램 툴을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면 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나가게 되는 건데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월 구독제로 하는 건데 신약 개발 업체들이 바로 AI를 이용해서 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구독료, 월간 사용료 뭐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내는 것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물학의 디지털, 단백질 제약이라고 하죠. 프로테믹스라는 어떤 단백질 제약의 분석, 시퀀싱 이런 과정이 반드시 신약 개발에 필요한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생물학에 대한 단백질에 대한 구조 분석 이걸 AI로 한다는 겁니다. 입체주로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후보 물질을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빅파마와 AI 신약 개발사가 협업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더 단축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의료에 대한 영상 판독보다는 신약 개발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고밸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물학의 디지털화, 프로테믹스 시퀀싱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 인간의 몸에는 수많은 DNA, 유전자 분석이 있고 단백질들이 있고 또 항체하고 항원이 있죠. 근데 바이오 의약품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면서 항체가 항원 어떻게 결합하는지 또 결합할 수 있는 이 단백질의 구조를 찾아내는 거 이게 신약 개발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고 입체 구조를 이상적인 입체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백질을 어떻게 찾아냈고 또는 어떻게 합성하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열쇠다. 후보 물질을 이제 탐색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전무를 하기 때문에 AI 도움을 받으면은 후보 물질 탐색부터 굉장히 탁월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항암제 원리를 잠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암세포가 있고 이게 암을 죽이는 T세포, 면역세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 세포 주변에는 많은 돌기들이 좀 있는데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탐색을 하죠. 근데 탐색을 좀 하는 과정에서 PD1이라는 돌기하고 PDLO라는 돌기가 만나면은 만나고 나서 바로 여기 T세포에서 강력한 독성 물질을 발사를 해서 암을 죽이는 기전이 좀 있죠. 근데 이 만나면은 정상 세포로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못 만나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PD1에 대해서 벙어리 장갑을 씌우고 그다음에 PD-L1에 대해서도 벙어리 장갑 이게 딱 맞는 거죠. 이 돌기와 딱 맞는 단백질 구조를 찾아내서 이걸 만들어내면은 못 만나기 때문에 이걸 적으로 공격해서 강력한 독성 물질을 주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는 게 바로 이 요거에 맞는 요걸 덮을 수 있는 뭐예요? 단백질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입체적인 구조 후보 물질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뭘로 하느냐? 바로 이 단백질 시퀀싱 후보 물질을 찾아냅니다. PD1이라는 돌기하고 꽉 맞는 단백질 구조가 뭐가 있느냐? 그걸 수억 종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빅테크 기업의 헬스케어 진출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들이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마존도 이런 단백질 시퀀싱 구조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고 있죠. 우리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독을 해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하고 이런 신약 개발사하고 거의 조인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이제 엔비디아라는 업체도 있는데 엔비디아도 당연히 이 시장에 뛰어들겠죠.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것은 GPU를 만든 전문 업체가 되죠. 데이터 센터의 99%를 시장을 장악했는데
그게 바뀔 수 없는 것은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해서 GPU를 공급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현재 설계를 하는데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 툴을 별도로 또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GPU를 쓰면은 이 소프트웨어 설계 툴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런 플랫폼, 각종 자율주행 플랫폼, 대화형 AI 플랫폼, 신약 개발 플랫폼, 로봇 개발 플랫폼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별도로 또 개발을 하고 이걸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툴, 그다음에 아예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우리 걸 사용해라. 이게 세트로 사용하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생태계에서 빠져나와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그중에서 신약 개발도 굉장히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좀 생각되는데 엔비디아에서는 영상 진단용 AI 우려 플랫폼 클라라 개발도 좀 했죠. 그런 부분 또 진단 시장에 대한 솔루션뿐만 아니라 또 신약 개발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생성형 AI 서브로서의 바이오네모라는 그런 부분을 출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구조 분석부터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지고 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컴퓨터,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플랫폼, 소프트웨어죠. 로봇 개발할 때 우리 플랫폼, 우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라. 그런 IGX 플랫폼도 해주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시총 1위가 될 수밖에 없고 향후 10년 내에 절대 깨질 수 없는 그런 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향후 이제 GP 시대가 끝나지 않는 한 이런 트렌드는 계속이 될 거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엔비디아가 로봇하고 그다음에 신약 개발 쪽에 강력한 소프트웨어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의외로 엔비디아가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빅파마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제휴를 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노바티스하고 제휴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하고 리커전 업체하고 하고 있고 산오피하고도 마찬가지 이런 신약 개발 업체들이 같이 조인을 하면서 신약 개발을 앞당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협력 업체 부분하고 또 기업 협력사하고 같이 연관되면서 AI 붐이 사실상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신약 개발하고 AI 신약 개발을 했을 때 얼마만큼 단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보통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후보 물질을 탐색하는데 5,000개에서 10,000개를 선택하고 전임상을 거치는 부분, 그다음에 실제 임상 거치고 2상 거치고 3상을 거치고 판매 허가까지 시청하는 데는 딱 거의 15년이 걸립니다. 약간 늦어지면 20년이 걸리는 거고요. 또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수많은 후보 물질 탐색부터 최종적인 어떤 신약 성공까지 굉장히 많은 어떤 확률의 극소수의 확률이 좀 있죠. 이것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걸 AI 도움으로서 했을 때 타켓 발굴부터 스크리닝, 물질 최적화, 뭐 이런 부분까지 했을 때 몇 년을 빅데이터 발굴, 그다음에 이런 것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좀 단축을 할 수가 있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후보 물질 발굴부터 임상 직전까지 그런 신약 개발의 어떤 일정을 보면은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의 장점은 현재 10년에서 15년 걸린 것을 7년
정도 단축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 비용도 2조에서 3조 걸리는 것을 약 6천억으로 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후보 물질에 대한 입체적 탐색, 그다음에 수백만 건의 논문 뭐 이런 것들을 다 검색하는데 사람이 이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관련된 종목이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인공지능 신약 개발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보다 정밀한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인공지능, AI, 그리고 예. 바이오, 각자의 뭐랄까 좀 전문 분야가 있는 그런 섹터인 것 같은데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예. 이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잘하고 있을까요? 예,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 AI 업체 특징적으로는 버로노이하고 파로스 아이 바이오 네. 두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자, 버로노이 이제 부분들을 보시면은 국내 최대 대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신약 개발 이제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성장성은 이미 이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또 같이 협업을 좀 했을 때는 신약 개발 파이프라면 우리 로열티 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 개발을 안 하면서도 이런 솔루션만 제공하면서도 이런 신약 개발사의 이 밸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버로노이 같은 경우도 이런 그 꾸준하게 지금 올라와주고 있죠. 지금 2만 얼마짜리가 벌써 1년 만에 4배 정도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버로노의 이제 성장성 알아줘야 되죠. 그다음에 파로스 아이 바이오라고 있습니다. 파로스 아이 바이오는 케미보스라는 아예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아예 만들었던 건데 이거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전문으로 좀 합니다. 왜? 희귀난치성 질환이 규제도 약하고 그다음에 틈새 시장이고 그다음에 개발을 했을 때는 독점권을 좀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귀난치성은 뭐 사람들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 하지만 의외로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돈이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요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파로스 아이 바이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보로노이는 국내 최대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대감이 큰 상태고요. 다음 파로스 아이 바이오는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사로 이미 두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예. 전문가님은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실까요? 예, 파로스 아이 바이오입니다. 아직 뭐 실세가 안 난 것도 있고요. 네. 파로스 아이 부분들은 독자적인 AI 플랫폼 케미버스라고 이미 좀 알려졌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요거 같은 경우는 난치성 관련된 질환에 대한 희귀질환 관련 타겟 단백질 부분이죠. 4,300개 3차원 구조를 확보를 했고요. 일반적인 화합물 빅데이터는 62억 개를 구축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플랫폼의 어떤 서비스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희귀질환 어떤 질환에 대한 어떤 독보적인 위치 이 부분들은 일단은 신약 개발을 했을 때 7년 독점권을 줍니다. 다른 업체가 개발해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기 상용화에 대해서 우선 심사 그다음에 가속 승인 그다음에 임상 이후에 조건부 판매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또 빨리 치료제가 나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시장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 AI 서비스를 파로스 아이에서는 이걸 이제 전문으로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성과도 7년이 아니라 7년보다 더 빨리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영리한 전략을 가지고 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파로스 아이 바이오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이제 온탑보다도 특징적인 것은 아직 시세가 나지 않는 파로스 아이 바이오를 고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파로스아이 바이오였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파이프라인으로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자, 전문가님, 예. 미 대선으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자, 예. 이럴 때 저희가 종목을 잘 잡아서 수익을 내야 할 것 같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네. 이제 신테카 바이오는 특징 부분들은 앞서 설명한 거 거의 비슷합니다. 제약 바이오에 대한 후보 물질 개발 서비스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는 합성 신약 후보 물질 발굴 플랫폼 딥매처라는 이 소프트웨어 이걸 개발을 좀 했죠. 또 하나 부분들은 신생항원 발굴 플랫폼 네오 ARS라는 것도 만들어서 공급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구독제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들은 당연히 단백질 구조, 그다음에 유전체 빅데이터를 STB 신테카바이오 약자입니다. STB 클라우드로 또 서비스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각종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항암 백신 및 표정 항암제 후보 물질 발굴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독보적 영역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T세포하고 암세포 요거에 대한 돌기 요거를 접촉을 하면서 또는 접촉을 못하게 하는 그런 물질이 이제 신생항원 관련된 항체에 관련된 건데 또 T세포 수용체에 대한 건데 이걸 직접 임상 실험을 하면 안 되잖아요. 후보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래서 컴퓨터로 이 시뮬레이션에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걸 보는 겁니다. 또 단백질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다 실험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쓰이는 것들이 이제 단백질 시퀀싱입니다.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서비스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또 일옥종에 대한 화합물 구조의 그 구조에 대한 데이터도 상당히 많이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양리 기전을 찾고 싶다 하면은 인공지능이 요거에 대한 후보 물질 이런 것을 찾아서 또는 논문을 찾아서 이 물질이 이런 물질이 가장 효율적으로 될 확률이 많다고 뽑아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걸 통해서 사람이 이제 검토를 하죠. 맞겠구나 하면서 유효물질 선정까지 좀 해주는 그런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장성이 굉장히 많이 커질 확률이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서 STB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어떤 기업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진 거는 정상적이고요. 지금 13,000원에서 한 3분의 1 토막이 났죠. 3분의 1 토막이 4분의 1 가까이 났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하고 V자로 올라오면서 오늘은 약간 숨고르기이고요. 21선 돌파 안착입니다. 선절가는 5,000원이고 매수가는 오늘 종가고 약간 목표가는 이 냉면점이죠. 한번 걸린 지역 8,000원 정도 좀 되도록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종목으로 신테카 바이오 살펴봤습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 그리고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5,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좀 더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모니로 우주항공, 바이오, 가상자산, 그리고 AI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인공지능 신약 개발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신테카 바이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